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안 가결에 대해 미국에선 한국의 민주주의와 법치가 회복되고 있다는 평을 내놓으며 트럼프 2기 행정부에 대한 한국의 대응력은 약화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트럼프 차기 대통령이 시행하려는 2기 핵심 과제들이 대부분 미국민 다수로부터 지지를 얻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외국인 330만 명에게 발급한 워크퍼밋 카드를 일제 정비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 캠페인에 2억 7,700만 달러를 쓰고 재산을 늘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베펄 주얼리에서는 고가의 진주 제품들을 파격적인 가격에 할인하며 특별 혜택과 선물을 선사하는 보석쇼를 열어 고객들의 발길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것에 대해 미국에선 한국의 민주주의와 법치가 회복되고 있다는 평가를 내놓으며 조기에 정치적 혼란을 해소하고 안정화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물러나는 바이든 행정부도 안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하지만 출범하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외교안보와 통상 압박에 한국의 대응 능력이 약화될 것으로 미 언론들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한면태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통령 윤석열 탄핵 소추안은 총 투표수 300표 중 가 204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음이 매우 무겁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오로지 국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데 온 힘과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잠시 멈춰 서지만 지난 2년 반 국민과 함께 걸어온 미래를 향한 여정은 결코 멈춰 서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저는 결코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실패로 11일 만에 국회에서 탄핵당하자 미국의 조야부 언론들은 한국이 민주주의와 법치의 강한 회복력으로 절차를 밟고 있다는 데 높이 평가하고 평화로운 최종 엔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 가진 전화통화에서 한국이 민주주의와 법치에서 강한 회복력을 보여준 데 대해 감사한 마음을 표명했다고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미측의 꾸준한 신뢰의 메시지를 발신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특히 한국민들에 대한 철통 같은 안보 공약을 재확인한다며 한미동맹이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중심축으로 남아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표시했다고 백악관이 전했습니다. 요르단을 방문 중이던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윤 대통령의 탄핵안 가결에 대해 한국이 민주주의의 회복력을 보여줬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높이 평가했습니다. The Republic of Korea has demonstrated its democratic resilience. We've seen it follow peacefully a process laid out in its constitution. Most important, we strongly support the Korean people. We strongly support the ironclad alliance. 블링컨 국무장관은 우리는 한국이 헌법에 명시된 과정을 평화롭게 따르는 것을 보았다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고 우리는 한국 국민을 강력하게 지지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와 국무부도 대변인들의 성명을 통해 한국의 정치 혼란이 민주주의와 법치에 따라 평화롭게 해소되기를 희망했습니다. 또 어떤 상황에서도 한미동맹은 철통같이 유지되고 미국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에 대한 공약을 반드시 준수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윤석열 대통령은 갑자기 정치 지도자로 급부상했다가 가장 빠르게 몰락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 대중에서 괴리되어 있었고 정치적으로 고립무원에 빠져 있었으며 그 배경에는 부인 김건희 스캔들이 자리 잡고 있었다고 워싱턴 포스트는 전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윤석열 대통령이 6시간 만에 실패한 비상계엄으로 국회에서 자당의원 12명이 포함된 204명의 찬성으로 탄핵됐다며 한국민들은 분노를 기쁨으로 바꿔 열광하고 있으나
수개월간 헌법재판소의 탄핵 재판 때까지 정치적 혼란은 지속될 것으로 내다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앞으로 수개월 안에 헌법재판소에서 파면이냐 회생이냐 최종 판정을 받게 되지만은 이미 지도력을 완전 상실했을 뿐만 아니라 내란 혐의로 사상 처음으로 현직에 있을 때 체포되는 위험에 직면해 있다고 뉴욕타임스는 밝혔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와 뉴욕타임스는 한국에서 대통령의 계엄 선포와 국회의 탄핵을 민주주의와 법치의 강한 회복력으로 진행하고 있어 바이든 현 행정부를 안도시키고 있으나 트럼프 차기 행정부의 외교와 통상 압박에 한국이 신속 대응할 능력은 약해질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차기 대통령이 시행하려는 2기 핵심 과제들이 대부분 미국민 다수로부터 지지를 얻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미국민 지지율을 보면 국경의 미군 투입은 60%, 개인 감세는 59%, 정부 지출 삭감은 50%, 추방 확대는 45%, 석유 시추 증가는 41%로 반대 여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새해 1월 20일 제47대 대통령으로 취임하고 4년 임기를 시작할 도널드 트럼프 차기 대통령은 2기 핵심 과제들을 미국민 다수의 지지를 얻어 강력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CNBC가 16일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 트럼프 대통령의 전반적인 지지율은 54%로 2016년 1기 취임 직전의 56%와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트럼프 2기에서 핵심 추진 과제로 내건 사안별 지지율을 보면 대부분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경에 미군 병력을 투입하는 데 대해 미국민들은 최우선 추진해야 한다는 지지 여론이 60%로 가장 높았고 반대는 24%, 천천히 추진해야 한다는 16%로 나타났습니다. 이어 개인 세금을 줄여야 한다는 감세 정책에 대해선 최우선 실시 59%로 높았고 반대 16%, 천천히 실시는 19%로 낮았습니다. 정부 지출을 삭감해야 한다는 과제에 대해선 최우선 실시 50%로 역시 지지율이 높았고 반대는 22%, 연기는 23%로 나타났습니다. 불법 이민자 추방을 획기적으로 늘리겠다는 추방 작전에 대해 우선 실시가 45%로 높았으나 반대 31%, 지연 20%로 팽팽하게 엇갈렸습니다. 석유 시추를 대폭 확대하는 에너지 정책에 대해 미국민들은 41%가 우선 실시를 지지해 가장 높았지만 역시 반대 29%, 지연 24%로 만만치 않게 나왔습니다. 지지와 반대 여론이 거의 비슷해 노란불이 켜진 사안으로 꼽힌 트럼프 2기 과제들 중에서 법인세 삭감은 우선 실시 35%, 반대 30%, 연기 29%로 팽팽하게 갈렸습니다. 규제 완화에 대해서도 우선 실시 33%, 반대 32%로 반분됐고 기다려야 한다는 의견도 28%나 됐습니다. 반대 여론이 더 높아 빨간불이 켜진 트럼프 2기 과제들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관세 부과에 대해선 우선 실시가 27%인 반면 반대가 42%로 더 높았으며 기다려야 한다는 의견도 24%로 나타났습니다. 관세 부과는 미국 수입업자들이 납부하고 소비자들에게 상당 부분 전가해 가격 인상, 물가 급등을 불러올 것이라는 경고에 미국민 다수도 동조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어 의사당 점거 사태로 처벌받은 사람들을 트럼프 대통령이 사면해 주려는 데에는 찬성이 26%인 반면 반대는 50%, 더 기다려야 한다는 의견도 17%로 나타났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외국인 330만 명에게 발급한 워크퍼밋 카드를 일제 정비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트럼프 차기 대통령이 구제를 약속한 54만 명 다카 드리머들의 워크퍼밋은 어떤 형태로든지 선처를 받을 것으로 보이나 바이든 시절 발급된 170만 명에 대해선 정비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한면택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서 체류하며 일하기를 바라는 외국인들의 다수는 그린카드, 영주권보다는 워크퍼밋 카드만이라도 허용해 주기를 원하고 있는데 트럼프 2기에서 일대 정비 작업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 시절에는 너무 무분별하게 워크퍼밋 카드를 남발한 빌미를 제공해 도널드 트럼프 차기 대통령은 이를 대대적으로 정비하고 종료시킬 것이라는 상반된 공약을 내걸고 있습니다. In addition, Biden is also giving illegal aliens work permits to take jobs away from American citizens. I will stop the outrageous abuse of parole authority.
We will terminate all work permits for illegal aliens. 도널드 트럼프 차기 대통령은 바이든 시절 일시 체류를 허용하는 패롤 정책이 너무 남용됐다면서 불법 이민자들에게 제공한 모든 워크퍼밋 카드는 종료시킬 것이라고 공약해놓고 있습니다. 현재 워크퍼밋 카드를 발급받은 외국인들은 330만 명인 것으로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그중에서 바이든 시절 거의 절반인 170만 명에게 워크퍼밋을 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은 전했습니다. 이 때문에 워크퍼밋 카드를 갖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 330만 명은 물론 이들을 고용하고 있는 미국 내 사업주들이 일시에 대거 일할 자격과 노동력을 상실할까 봐 초긴장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은 전했습니다. 첫째, 330만 명 가운데 트럼프 차기 대통령이 최근 MBC와 인터뷰에서 약속한 다카 드리머들에 대한 워크퍼밋 카드 53만 5천 명에 대해서는 새로운 입법으로 구제해 줄 것으로 확실해지고 있습니다. And we have to do something about the dreamers because these are people that have been brought here at a very young age, and many of these are middle-aged people now. In many cases, they become successful. They have great jobs. In some cases, they have small businesses. Some cases, they might have large businesses. And we're going to have to do something with them. 트럼프 공화당에서는 이미 국경 봉쇄와 추방작전에 필요한 대규모 예산을 확보하는 대신에 민주당이 제기할 드리머 구제 조치를 수용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때까지 다카 워크퍼밋 카드는 없애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연방 상하원에서 지난해에도 추진됐던 드리머 구제 조치로는 다카 이용자 54만 명과 유자격자 116만 명 등 200만 명 안팎에게 신청 자격을 주고 심사와 신원조회를 거쳐 조건부 영주권을 발급한 후에 8년 내지 10년을 기다려야 정식 영주권으로 바꿔주도록 한 바 있습니다. 둘째, 전쟁이나 자연재해 때문에 미국이 받아들여 일시 체류를 허용한 TPS 임시보호신분 워크퍼밋 카드로 110만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TPS 워크퍼밋을 종료시킬지 여부는 내년 3월 만료되는 엘살바도르 출신 17만 5천 명의 워크퍼밋 카드를 재연장할지 아니면 불허할지로 판가름나게 됩니다. TPS 워크퍼밋 카드를 보유하고 있는 난민들 가운데 엘살바도르 출신들은 2001년부터 20년 이상 거주해온 장기 체류자들인 반면에 바이든 시절 미국에 온 우크라이나인 17만 명, 아프간인 8만 명, 베네수엘라 27만 명 등이 있어 각양각색으로 나타났습니다. 셋째, 트럼프 2기에서는 바이든 정책을 거의 모두 뒤집는다는 방침을 숨기지 않고 있어 바이든 시절 발급한 전체의 절반에 해당하는 170만 명이 가장 위험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2기에서는 바이든 시절에 패롤 정책으로 대거 받아들인 외국인들을 주 타겟으로 삼을 게 분명해 우크라이나인들에 대해서는 전쟁 종료 후 귀국을 종용하고 연장을 불허하는 조치를 취해 나갈 것으로 시사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테슬라의 최고 경영자 일론 머스크가 도널드 트럼프 캠페인에 2억 7,700만 달러를 쓰고 올 한 해 2천억 달러의 재산을 늘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머스크는 이어 트럼프 2기에서 정부 효율부 공동수장으로 연방 예산 2조 달러 삭감과 정부 부처 통폐합, 연방 공무원 감축을 예고하고 있어 역사적인 정부 개혁 여부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부자 일론 머스크 테슬라 주가가 최고의 정치 베팅 승부사, 최고의 투자자라는 타이틀도 얻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트럼프 캠페인에 2억 7,700만 달러를 쓰고 올 한 해 재산을 2천억 달러나 늘렸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11월 5일 대선일 이후에 1,700억 달러를 급증시켰으며 올 한 해 전체로는 2천억 달러 이상 재산을 불렸습니다. 머스크는 그가 올인했던 트럼프 당선이 확정되자 테슬라의 주가가 선거일부터 현재까지 70%나 급등했고 비상장 회사의 가치까지 폭등해 엄청난 재산이 불어난 것으로 해석됩니다. 블룸버그 빌리어네어 인덱스에 따르면 머스크는 현재 재산이 4,550억 달러로 세계 1위이자 사상 처음으로 4천억 달러대를 돌파했습니다. 2위인 워싱턴 포스트와 아마존의 사주인 제프 베조스는 2,460억 달러로 올 한 해 690억 달러를 늘렸고 3위인 페이스북의 사주 마크 저커버거는 2,190억 달러로 912억 달러를 증가시켰으며 머스크를 따라잡기 어려워졌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남아프리카 출신이어서 가장 성공한 이민자로 꼽히고 있습니다.
머스크는 1995년 스탠포드 대학원을 중퇴하고 지프2라는 스타트업을 창업해 4년 후인 99년에 3억 달러를 받고 매각해 재산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대성공의 발판은 페이팔과 이베이를 창업해 2002년 통합했는데 시장 가치가 15억 달러여서 빌리어네어에 진입했습니다. 특히 전기차의 대명사가 된 테슬라가 광풍을 일으키며 성장했고 스페이스X 등은 머스크를 최고의 부자로 만들어주었습니다. 트럼프의 올인에 성공한 일론 머스크는 적어도 트럼프 임기 초반인 2026년 7월 4일 독립기념일까지 1년 반 동안 다찌로 불리는 정부 효율부의 공동수장으로 워싱턴의 지각 변동을 일으킬 것으로 보입니다. 일론 머스크와 비백 라마스와미는 연방예산 2조 달러 삭감, 연방부처 통폐합, 연방공무원 절반 축소, 규제 철폐를 밀어붙일 채비를 하고 있어 연방정부 일대 개혁까지 성공시킬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성탄절과 연말연시를 맞아 가족이나 지인들에게 선물을 준비하며 사랑의 마음을 전하려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이에 맞춰 곳곳에서 할인 행사들이 열리고 있습니다. 올해도 고베펄 주얼리에서는 프리미엄 진주 보석쇼를 펼치고 있습니다. 이번 보석쇼에서는 고가의 진주 제품들을 파격적인 가격에 할인할 뿐만 아니라 고객들에게 특별한 혜택과 선물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 보석쇼는 에난델 프리미엄 매장에서 열리고 있으며 프리미엄 진주의 영롱한 자태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평소 프리미엄 매장에서 볼 수 있었던 고가의 진주 제품들을 대거 가져와 합리적인 가격에 만나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펼쳐졌습니다. 김경 사장은 고급 진주 제품들이 수만 달러대에 달하는 가격대에서 만 달러대로 파격 할인된 가격에 판매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보석쇼에서는 금세공과 자석세공의 정밀한 기술이 결합된 남성용 팔찌도 만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며 고급스러움은 물론 진주 특유의 영롱함을 경험할 수 있는 드문 기회라고 자신 있게 덧붙였습니다. 근데 순금하고 똑같이 만드는 거예요. 우리 순금 기술자가 만드는 거예요. 또한 성탄절 선물로 사용할 수 있도록 10분의 1 가격에 파격 할인으로 판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경 사장은 이번 행사에서 사랑하는 사람에게 성탄절 선물을 준비하는 매력적인 기회가 될 것이라며 특히 남편은 사랑하는 아내에게 고가의 진주 제품을 선물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한 해에 수고한 자신에게도 특별한 선물을 할 수 있는 귀중한 위로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경 사장은 올 연말부터 보석류 가운데 진주가 다시 큰 인기를 끌고 있으며 2025년 새해에도 상당 기간 진주는 여전히 큰 대세로 자리 잡을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이번 보석쇼를 통해 고가의 진주 제품들의 영롱한 아름다움과 고급스러움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않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